이것은 3개월 전에 제가 경험했던 가슴 아픈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약간 반성문 쓰듯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69세 남자가 DM 하이퍼텐션 그리고 패닉 디스오더가 있고 네버 스모커였습니다. 6시간 전부터 레스팅 시에 시작된 에피가스트릭 페인 주소로 내원하였고요. 이 환자가 온 시간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심전도에서 보면 V2, 3, 4, 5에서 ST 디프레션이 있었고 서크가 컬플릿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30분 뒤에 팔로판 심전도에서 ST 디프레션이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페인도 이제 NIG 복용하고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랩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CKMB가 이제 정상보다 올라가져 있고 트로포닌T는 거의 이제 트로포닌T도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스테미 임프레션 하에 일단 컨벤셔널 헤파린을 달고 이때 아스피린하고 원래 저 CLOPD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클로피도그렐 300ml 로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일렉티브 CAG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랩이 이제 CKMB가 많이 상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전도 변화나 뭐 체스트 페인이 심하진 않았는데 제가 불안해서 CAG를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라이트 코로너리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요. 레프트 코로너리는 워낙에 메인은 병이 없어 보였고 별로. 그리고 서컴플렉스가 이제 컬플릿으로 생각되었습니다. AP 카우달 뷰를 보게 되면 이제 스롬보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AP 크레니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LAO 크레니얼에서 잘 보이는데 LAD도 이제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컬플릿 위주로 많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서클을 이제 시도를 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환자가 스테이블 했었으니까 그 라이트 라디알 6프렌치 JL 3.5 가이딩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80kg인데 그 전에 이제 그 CAG 하기 전에 헤파린 4,000 유닛 줬고 PCI 하기 전에 헤파린 4,000 유닛 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클로피도그렐은 이제 600ml 로딩을 하고 있어서 300ml를 더 추가로 줬고요.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는 이제 시온 블루를 선택했고 시온 블루가 잘 통과가 안 돼서 발론 서포트로 이제 해봤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딩도 일단 6프렌치 XB3으로 바꿨고 필더 XTA 그리고 파인 크로스로 바꿔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7분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에올틱 프레셔 커브가 플래트닝이 되는 겁니다. 카테터 안에 스롬보스가 있나? 라고 잠시 스치듯 생각이 지나갔었는데 그럼 카테터를 빼고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블러드 이거지를 해보니까 다시 또 에올틱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처음 경험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괜찮겠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이를 쌌습니다. 원래 왼쪽 그림에서 같이 레프트 베인은 괜찮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사진은 당황해서 못 찍었는데 레프트 메인을 이제 완전히 막은 상태였고 막은 거 보자마자 안 되던 와이어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필더 XTA로 일단 와이어링을 했고 환자는 일단 시비어 체스트 페인 호소하고 S 엘리베이션 안테리어 엄청 심해지고 그래서 일단 워낙에 라디알로 하고 있었는데 페모랄 아터리하고 베인 쉬스를 일단 잡고 에크모 팀을 부르고 에크모 스탠바이 하고 다행히 이제 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제 하던 그 라이트 라디알로 프로시저를 했고요. LAD 와이어링 하고 벌룬 해주고 스롬보스터로 스롬보스 석션 해주고 LAD 쪽에 이제 그 좀 작은 스텐트이긴 했지만 오닉스 2.5에 38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서크 쪽에도 워낙에 메인이 괜찮았었으니까 서크 프록시말만 커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프록시말 서크에 이제 스텐트를 하나 했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라모스가 또 토탈 됐습니다. 이렇게 트리퍼케이션이 있는데 LAD 해주고 서크 해주고 보니까 라모스 인터메디우스가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된 겁니다. 이때 또 뭐 페인은 없었지만 제가 또 당황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클로피도그렐 말고 워낙에 내가 많이 쓰던 티카그렐로 180ml를 다시 로딩했습니다. 로딩하고 글라이코프로테인 2B3 이니비터 그러니까 앱십시 맵을 인트라코로너리로 인젝을 했고요.
RI 그 라무스 인터벤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하고 벌룬 해주고 스룸부스터로 이제 스룸부스 석션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레프트 메인에 또 이제 헤이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아까는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부스를 이제 봤습니다. LAD 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라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서크 프록시말 오스, LAD 오스에도 이제 스롬보스가 보이고 있고, 서크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프트 메인에도 이제 스롬보스가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그 레프트 메인에서부터 프록시말 LAD까지 다시 스텐트를 했습니다. 포트 시행해줬고, 포트 시행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서크 프록시말에도 오스에도 약간 헤이즈니스가 있어서 다시 이제 벌룬을 했습니다. 벌룬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라이트 라디알로 어프로치해서 하고 있었는데 잘 벌룬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워낙에 이제 페모랄 아터리 쉬스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7프렌치 XB 3.5로 바꿔서 다시 이제 벌룬을 통과시켰습니다. 벌룬을 통과시키고 이제 서컴플렉스 아이부스를 봤고요. 아이부스 보게 되면 이렇게 LA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보면 이제 서크 11시 방향 쪽으로 이제 아마 오스 쪽으로 스탠 커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이 관찰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라무스가 계속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라무스 다시 벌룬 해주고, 이제 서클을 일단은 오스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발론 해주고 스탠을 넘기려고 하는데 스탠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서 이때까지 이제 프로시저 타임이 토요일 날에 이제 저도 원래 되게 짧게 끝나는 스타일인데 한 3시간 반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다른 직원들도 다 지쳐서 일단 파이널 키싱을 하고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서크 오스가 이렇게 약간 헤지니스가 남은 채로 일단은 그때도 통증은 없고 다른 건 다 스테이블해서 일단 끝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역시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인트라 카테터 안에 이제 블러드 필링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커브 이상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제가 처음 경험해 본 케이스라서 이제 그런 교훈이 남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패널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LAD하고 서컴플렉스 PCI 하고 나서 이제 라무스 토탈 오클루전 됐을 때 약간 FCC 맵 주고 조금 기다려 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또 들었고요. 그 레프트 메인이 워낙에 이니셜에 괜찮았었는데 그걸 이제 PCI 하고 나니까 그 스롬보스가 이제 서컴플렉스로 이제 시프트가 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레프트 메인에 차라리 PCI 하지 말고 뭐 트리플 키싱 벌룬을 했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곧 한 12월 말쯤에 이제 환자가 외래에 오는데 아마 팔로우 엔지오를 해볼 건데 이제 프록시말 그 LAD 서크에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이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클로 PCI 하고 그냥 파이널 키싱만 할 건지 아니면 파이널 트리플 키싱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이제 고민이 돼서 이 케이스를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뭐 경험이 있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우리 패널 선생님들 중심으로 질문 또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 대전성모병원 김대원입니다. 그 케이스 잘 봤는데 뭐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좀 고생했었을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카테터 그 프레저가 고랬을 때 우리 카테터 내에 스롬보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그때 그 카테터를 이제 빼가지고 그거를 한번 플러싱을 다시 하고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쏴서 이제 스롬보스가 이제 날아가서 이제 막혔던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메인 쪽에 사실 스텐트를 이제 넣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를 스롬보스 석션을 좀 더 충분히 해보고 최대한 스롬보스만 이제 긁어내기만 했었어도 스텐트를 더 이제 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RI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링만 하고 거기를 포바 굳이 할 거 없이 우선은 석션을 우선 한 다음에 충분히 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으면 뭐 마이크로 카테타로 확인해서 그 스롬보스 익스텐트 정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PCR 할지 말지를 결정했었으면 굳이 스텐트를 더 많이 안 깔아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또 이제 꼭 깔은 상황에서 지금 또 서크 오스는 또 커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하면 팔로업 할 때 그 대부분은 약 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있으면 뭐 DB 정도로만 큐로 하면 또 스텐트를 또 커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DB 정도로만 해서 그냥 리전 프레퍼레이션 해주고 DB에 뭐 저쪽 메인 투 저쪽 LAD로 같이 이제 키싱 벌룬 정도 하든지 아니면 그쪽 그 DB만 딱 해서 딱 맞춰가지고 그 넘어가지 않게 뭐 그 정도만 해주든지 그리고 그냥 괜찮으면 그냥 포바가 지금 된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냥 괜찮고 하면 그냥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 옵션 감사합니다. 코멘트. 예,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군포지센병원의 김병호입니다. 이사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바이탈 언스테이블 하실 때 페모랄 펑처하시고 조금 그때 페모랄로 바로 어차피 뭐 와이어가 그러니까 그때 한 게 아니었었으면 그때 페모랄을 미리 바꾸셔서 좀 인터벤션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워낙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컬프리 특히 LAD PCR 하고 나서 다이고날 쪽으로 이제 플로우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 뭐 증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와이어하고 뭐 석션하고 뭐 가끔씩 볼론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시간이 좀 보면은 환자가 플로우가 회복되는 경우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데 좀 레무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볼륨까지 하시게 된 그러니까 내가 볼륨까지 해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환자 그때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페모랄 펑처를 했을 때 당시는 환자가 조금 언스테이블하고 체스트페인이 심하고 심전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라이트 라디알 계속 했던 거는 그냥 잘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 프로시저가 더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제 페모랄로 바꿨던 거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코멘트해 주신 대로 라모스 인터벤션이나 레프트 메인 이제 인터벤션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도 이제 기다려 봤어야 됐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헤파린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다이아그노스틱 할 때는 한 2,00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딩을 걸게 되면 이제 가이딩으로 이제 헤파린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PTC 하기 전에 ACT를 한번 해보고요. 중간중간 ACT를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서클 이렇게 스럼보스 있는 거 터치하다가 잘못하면 랩티 메인 오는 거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예민하게 이제 그 반응을 합니다. 특히 프록시말 서클에 하이 스럼보틱 리전 라지 버든이 있으면은 아주 조심해요. 랩트 메인 오면 이제 디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발론이 그 제일 처음에 발론 어시스트 와이어링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발론을 빼가지고 가이딩에 있는 상황에서 뭐 조영제를 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도 그 발론이 가이딩에 있을 때는 절대로 조영제를 이렇게 안 쏘고요. 다 빼놓은 상황에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저는 또 이 PTC 할 때 리전에서도 발론하고 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확인한다고 우리 쏘잖아요.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발론을 다 리무브한 다음에 항상 조영제를, 왜냐하면 스럼부스가 이 발론 안에 얼마든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obsessive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좋은 경험이고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